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 답인 이유와 그리고 지금은 국제결혼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영하 6.25와 관련된 속보를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기를 버렸던 엄마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렸던 엄마들이 지금 전화가 빗발치고 있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처벌받나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빗발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단체에서 말하기로는 지금 130명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왔던 속보는 이겁니다. 20대 친모가 원래 처음에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본인이 아기를 죽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고 하면 대전의 영아 사망 사건인데 2019년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 뒤에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무섭다 진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나왔던 속보는 뭐냐고 하면 요거는 강주 강상구에서 이제 발생한 일인데 생후 6일이 된 딸아이를 쓰레기통에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인의 주장은 생후 6일 된 딸만 놔둔 채 3시간가량 외출을 했는데 기가를 해서 보니까 딸이 겹싸개 모자에 덮여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를 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 친모는 20대 중반의 미혼모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과거 것까지 2015년도 이전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여성들이 자초한 거예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선택을 받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물론 선택을 받는 남자들 또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지나친 거지근성, 의존성, 허세 이런 거에 진절머리, 표독스러움이 진절머리 나다 보니까 국제결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금 이제 국제결혼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국제결혼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아무래도 해외로 눈을 돌리면 지금 한국 여성들한테 선택받지 못한 남성들 같은 경우도 해외로 눈 돌리면 많은 나라 국가에 그 나라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외모라든가 어리다든가 그리고 성격이라든가 좋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국제결혼은 이런 하이퍼감이 남자가 여자들한테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착하고 어리고 현명하고 이쁘고 이런 건데 한국에서는 어차피 다들 나이도 다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결혼이 저는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댓글 보겠습니다. OTT로 한국 남자들 주가 좋은 지금이 국결을 많이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2019년도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난 거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총 15개 국가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결혼이 많은 베트남은 빠져 있는데 뒤에 자료에서 베트남 분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1위는 러시아, 긍정이 94.8이에요. 2위 인도 91.8. 매우 긍정적으로 보네요. 인도도. 브라질도 91.6, 태국도 91.4 긍정, 5위 인도네시아 88.4 긍정, 6위 아랍에미리트 87.4가 긍정, 7위 멕시코가 86.6 긍정, 남아공 80.4 긍정, 프랑스 같은 경우는 79.8 긍정, 호주는 72.2 긍정, 미국은 69.2 긍정, 영국은 69.0 긍정, 독일은 67.6 긍정, 중국은 61.6 긍정인데 15위를 보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긍정이 18.8밖에 안 되고요. 보통은 28.0인데 부정은 53.2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선거 때 이제 반일 운동이 좀 많았었죠.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은데 요것도 최근 자료로 말씀드리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최근 자료인데요. 이거는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24개국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외국인은 80.5%로 전년보다 2021년보다 2.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부정이 높았던 나라예요. 계속적으로 부정이 높았지만 2022년 같은 경우는 35%가 긍정이라고 평가를 해서 조사한 이래로 처음으로 부정보다 높았다. 부정은 26.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아무래도 인식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자료는 뭐냐고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여행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위에 베트남이 없어가지고 제가 베트남을 따라 가져온 건데, 베트남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를 해외여행으로 가장 선호하느냐? 1등이 한국입니다. 28.2, 일본 22.5, 싱가포르 11.4. 그러니까 뭐 요거는 조사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등을 차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또 러시아도 많은 남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뀔 수도 있죠. 아무래도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약간 도와주는 스탠스를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국제결혼을 그나마 많이 하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이 나라들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들의 하이퍼가미가 실패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남성들의 지위가 전체적으로 높았지만 현재는 여가부에서 남성들의 지위를 대부분 낮추고 여성의 지위만 올려놨습니다. 여자들은 놀기만 해도 생활비를 주죠. 경찰 공무원만 보더라도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성보다 진급도 느리고 월급도 낮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쉽게 말하자면 남자들의 지위를 낮춰놓고 지위가 높은 남자를 찾겠다는 거죠. 남자를 다 죽이고 나서 살아있는 남자를 만나겠다. 일종의 정신착란증 환자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녀 평등을 외쳤잖아요. 그러면 결혼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동지론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동지론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상향혼이 가장 많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혼인 감소가 나타나면서 많은 남성들이 지금 국제결혼을 지금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본인의 경험을 쭉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취재원들 스카이 나오고 미국에서 석박사 마친 엘리트들인데 국제결혼한 거 저는 직접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국내 대기업 해외 법인 공장과 연구소에 파견 나와 있는 취재원분들 중 현지 여성분들이랑 국제결혼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싸가지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럽에서 백인 현지 여성분과 혼인하시고 건축업을 크게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한국 여자들이라면 지긋지긋하다면서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그 사장님 친구분들도 전부 현지 여성분과 국제결혼을 하셔서 잘 살고 계십니다. 국제결혼하면 자동으로 엄마 나라 언어와 아빠 나라 언어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이중 언어에 대한 장점은 놀면서 얻어가는 거죠. 거기다 다문화 특별 전형으로 대학도 쉽게 입학하고 등록금도 반값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등록금도 반값밖에 안 내요? 이런 메리트도 있군요. 네, 그리고 작년 1월 트리키예의 이스탄불 출장 때 현지 16에서 25세 여자분들에게 연예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코로나 시기라서 한국인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현지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한국 남자들이 트리키예 배우자를 만나겠다고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스탄불에 한국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유튜버들 중에 트리키예 여자분과 국제결혼하거나 사귀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구독자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아마도 이분들 영향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듣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결혼에서 현지 여성과 해외에 거주하고 개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이 현지 여성분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니 구독자분들이 수시간에 몰려와서 한국 여성에 대한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유튜버께서 한국 여성에게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냐고 허탈하게 웃으셨는데 남자들이 그동안 참고 있던 거를 작년 하반기부터 폭발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국제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페미들 세상이라서 페미의 패자도 못 꺼냈고 모든 남자들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라고 언론들이 떠들어대던 기사에 대해 말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분을 속으로 사귀고 살아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가 남자들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다고 했던 거에 남자들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자들이 먼저 시작한 전쟁, 끝내는 건 지들 맘대로 못 끝냅니다. 이 전쟁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봅시다. 남자들에겐 국제결혼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소중한 후기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 걸 또 이제 본인의 의견을 주고 주셨는데 좋은 내용이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개박살나서 멸망이 확정된 건 한국이죠. 제가 봐도 이게 답이 안 보여. 진짜 답이 안 보입니다. 이거 이민 말고는 지금 답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현재로서는. 그리고 언젠간 배우자 나라로 이민 갈 수 있다는 게 국제결혼의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아울러 자녀에게도 선택권이 생기죠. 특히 남자아이면 배우자의 국적을 선택해서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니 대박입니다. 여성 징병도 해야 된다는 말이 많던데 한 10년 뒤쯤이면 현실화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아들, 딸 모두 군대 안 보낼 수 있으니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한 건 최근에 변호사 언니 유튜브에 박은정 변호사가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변호사들의 유튜브 영상에서 최근에 2년 만에 결혼했는데 남자 재산의 35%를 떼주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의아해서 판례를 찾아봤더니 결혼 전에 동거를 6년 반 동안 해서 도합 8년 반을 같이 산 걸로 보고 35%를 떼주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동거 기간도 재산 분할 시에는 혼인 기간으로 취급하더군요. 아,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냥 동거하다가 결혼하면 이게 같이 플러스가 된다. 아, 동거하시는 분들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결혼하면 그 기간은 계산에 넣는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분할이 워낙 여자들한테 개꿀이다 보니 동거하다가 헤어져도 사실혼이라고 재산 분할해라라고 난리더군요. 동거하다가 사실혼. 사실 하여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중에서 동거하고 사실혼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사실혼이라고 나중에 우기는 여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거하다가 물리는 것도 무섭지만 재산 분할도 무서워서 재산 좀 있는 사람들은 동거도 못할 듯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의 부의 재분배는 어떠한 정책보다 혼인 후 이혼으로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생략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산율을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예, 희망이 없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점도 모르고 있어요. 문제점도 모르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양육과 관련돼서 지금 지원을 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반등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거 후에 결혼하면 동거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재산 분할 때 위험하다는 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지금 대한민국 보면 또 이런 케이스도 은근히 많대요. 동거만 했는데 사실혼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재산 분할 때 쓰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